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활용 문제 유형 중에서 뭐 일에 관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를 보면 418번이에요. 그죠? 418번 일에 관한 문제고요. 뭐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서 푼다. 뭐 이런 뭐 풀이법이 있는데 왜 1이 없어지는지, 왜 1로 놔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제가 개념 영상에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왜 1로 놓으면 왜 그게 약분돼서 사라지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1로 놓고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418번은 말이죠. 정민이와 예진이가 함께 일을 하면 5일 만에 끝난다. 그 일이.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이 있는데 정민이가 4일 하고 나머지가 예진이가 했더니 10일 동안 해서 끝났다. 이 일을 정민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겠는가?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걸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문제를 미지수로 잘 둬야 되는데, 저는 어렵게 둘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둘 필요가 없고,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어떻게 두냐 하면요. 한번 봅시다. 어, 전체 일의 양을, 저는 이제 그 개념에서는 문자로 뒀는데,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고, 문자는 어떻게 두냐 하면, 정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전체 일의 x분의 1 이만큼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5일에 끝나니까 정민이와 예진이가 둘이 같이 하루에 요만큼씩 힘을 합쳐가지고 5일 동안 하면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일이 다 그 일입니다. 예, 그 일. 자, 그리고 정민이가 4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예진이가 10일 동안 하면 그 일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풀면 x가 나오는데 그 x가 아마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일을 전체 정민이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6분의 1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다 하는데 하루에는 전체 일의 양의 6분의 1을 하니까 결국은 6일이면 끝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전체 일의 양 무시하고 전체 일의 양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정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j, 그리고 예진이가 이걸 xy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예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하자. 정민이과 예진이가 힘을 합쳐서 5일 동안 하면 그 일이 끝난다. 그리고 정민이가 4일 하고 예진이가 10일 하면 그 일이 끝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J를 구해보면 이렇게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J는 전체 1에 6분의 1씩 한다. 이렇게 해서 6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 세우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식이 훨씬 더 간편해요. 이 식이. 이 식이 훨씬 더 간편해. 맨 마지막에 이걸 해석을 해야 돼. J가 6분의 1이 나오면 전체 일의 6분의 1을 하루에 한다는 거지. 이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정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예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6분의 1. 그러면 6번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자, 보세요. 자, 그 일을 완성하는데 그 일이 요만큼이 있다고 해. 요만큼이 있어. 근데 이 일을 완성하는데 정민이가 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합니다. 예진이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민이가 5번, 예진이가 5번, 5일 동안 일을 하면 이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민이가 4일 했어요. 정민이가 이거 하고 이날도 일하고 이날도 일하고 이날도 일하고 정민이가 갔어. 그랬더니 예진이가 이날 일하고 이날 일하고 이날 일하고 이날 일하고 5일을 했는데 아직도 5일이 남았어. 10일 했으니까. 정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을 예진이는 10일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기 5일 했으니까 5일 걸려서 하는 거지. 정민이가 하루에 할 일을 예진이는 5일에 걸쳐서 해. 그러니까 예진이가 5일 동안 한 일은 정민이가 하루면 끝나죠. 그죠? 정민이는 원래 둘이 같이 하면 5일 일하는데 예진이가 5일 동안 같이 한 일을 정민이는 하루면 끝나니까 정민이가 혼자 하면 6일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하는 비율을 식으로 나타내서 그림으로 나타내서 해도 간단히 이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석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석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중학교 2학년 거죠. 2학년 거, 1학년 거. 문제가 똑같거든, 사실은. 2학년 문제하고 1학년 문제하고, 문제는 똑같은데 미지수만 두 개 세우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미지수 두 개로 세우는 거라, 이거 중학교 1학년 식으로 그냥 풀어도 그만이야, 사실은. 이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자, 근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죠. 그죠? 중학교 1학년 과정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거석식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다.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문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집에서 3km 떨어진 공원까지 시속 4km로 걸어가다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시속 6km로 뛰어갔더니 40분이 걸렸다. 여기 시간도 이거 안 나왔네. 뛰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뛰어간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 집이 있고요. 여기 공원이 있죠, 공원. 전체 거리가 4km예요, 4km.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갔어. 늦을 것 같아서 여기서 뛰었어. 이게 반이 아니에요. 자, 여기 걸어간 거리 X, 뛰어간 거리 Y. 자, 그리고 이 전체 거리는 3k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아래에다 뭘 그린다 그랬어요? 속력을 그린다 그랬죠? 시속 4, 그리고 시속 6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40분이 아이고 40분이 걸렸대. 40분. 자, 이게 단위의 일치가 안 됐어요, 지금. 요게 시속이고 얘도 지금 단위가 여기 킬로미터란 말이야. 4km per 시. 여기 킬로미터. 여기 3km니까 이거 킬로미터 단위는 일치됐는데 이게 지금 시속이니까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40분이란 말이야. 이 4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60으로 나눠주면 바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거리 x랑 y랑 더하면 3km다. x 플러스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3km. 그리고 요 시간과 요 시간을 더해주면 요 시간이 된다. 그죠? 4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요거 60분의 4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가 되네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뛰어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뛰어간 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뛰어간 거예요. y를 구해야 돼요. y가 바로 답입니다. 킬로미터, 뛰어간 거리 몇 킬로미터 이걸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다.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1학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1학년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민호가 10km 떨어진 할머니 댁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속 7km로 가다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시속 2km로 걸어갔다. 자전거 버리고 갔구나. 시속 총 2시간 30분이 걷다. 자전거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이거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할머니 댁. 처음에 중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여기 자전거. 그 다음에는 자전거가 고장나서 걸어갔어요. 요 지점에서 고장나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그러고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시속 7로 가다가 걸어갈 때는 시속 2로 갔어요. 왜냐면 자전거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30분이 걸렸대. 여기도 30분이 단위의 일치가 안 됐죠. 그죠? 요게 시속이고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자, 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식은 뭐냐? 야, X랑 Y랑 합치면 할머니네 집까지 거리 10km가 되겠네. 두 번째는 여기 7분의 X 플러스 2분의 Y 7분의 X 플러스 2분의 Y 이렇게 하면 2.5가 되겠네. 2시간 30분은 이거 0.5시간이란 말이에요. 0.5시간. 그죠? 1시간의 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도 되고요. 또는 요거를 뭐 2분의 5라고 쓰면 되죠. 얘를 2분의 5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죠? 대분수로 해서 나타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X와 Y를 다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게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X. 자전거 타고 간 거리 하고 X 킬로미터 이렇게 쓰고 걸어간 거리는 Y 킬로미터 X와 Y를 찾아서 그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적어 주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랑 뭐 요거는 뒤따라가는 거네요. 요건 내버려 두고 요건 중학교 1학년 문제고 형보다 속도를 추면서 마주보고 간 거, 마주보고 갔다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자, 21번 아유 이거 42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1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A, B가 서로 마주보고 출발하였다. A는 시속 6으로 가고 B는 시속 8로 가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랬어요. 그 시간은 같겠죠, 그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A도 30분 가고 B도 30분 가야 만나는 거지.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중간에 어떤 놈이 쉬지 않은 이상 쉰 시간만큼은 빼줘야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말이죠. 두 지점 사이가 이렇게 21km입니다. 21km. 21km.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두 사람이. 자, A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요. B는 이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A가 간 거리는 X, B가 간 거리는 Y 이렇게 놓고요. A는 시속 6으로 가고 B는 시속 8로 가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야 빨리 간 사람 많이 왔을 테니까 요렇게 만났겠다.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요. 여기까지가 Y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Y 마주보고 갔을 때는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전체 21km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A가 간 시간 6분의 X랑 8분의 Y랑 서로 같겠죠. 얘가 간 시간하고 얘가 간 시간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X나 Y를 답으로 쓰면 안 돼요. X나 Y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리고 이 거리를 얘로 나누면 시간이 되겠지. A가 간 시간이나 B가 간 시간이나 똑같으니까 X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요게 답이 되는 거고 Y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풀면 되고요. 자, 이거는 더 간단하게 보면 있잖아요. 시속 6km, 8km니까 합치면 몇 킬로냐 하면 14km에 14km.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면 1시간 지나면 14km씩 줄어들어. 21km가 이렇게 차이를 관한 식을 세우면 된다 그랬죠. 21km가 1시간에 14km씩 줄면 몇 시간이면 다 끝날까? 이렇게 식 세우면 돼요. 약분하면 2분의 3시간. 2분의 3시간이 뭡니까? 바로 요거네요, 요거. 1시간 30분 걸리는 거예요. 암산으로 식을 세워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 때랑 같은 방향으로 돌 때랑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오네요. 자,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교과서에 다 없어져 가지고 요즘 선생님들은 교과서 외에서 신문 잘 안 내거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유형만 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유형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427번을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2km인 트랙이 있는데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A가 B보다 더 빠르다고 할 때 A가 A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야 출발하면서 둘이 같이 가면 절대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절대 둘이 속력이 똑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죠? 쇼트랙 보면은 쇼트랙 경기를 보면은 왜 잘 달리는 사람이 한 바퀴를 나중에 추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전체가 둘레가 2km인 트랙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2km.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자,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요. 자, 대신에 A는 A의 속력을 XY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A의 속력을 A라고 하고요. B의 속력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미터 퍼 분. 1분에 가는 속도, 미터 퍼 분.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 2km는 얼마냐면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2000m라고 하면 돼요. 이게 둘이 같은 거니까. 그죠? 2km는 2000m로 고치면 됩니다.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A가 두 사람이 10분 만에 만난다 그랬죠. 그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요걸 알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어,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 B의 이동 거리 합치면은 한 바퀴가 돼요. 한 바퀴. 이렇게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A가 빠르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가거든. A의 거리, A의 거리에서 B가 A가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 빠른 사람이 더 많이 가잖아. 그지? 빠른 사람이 추월한단 말이야. B의 거리를 뺀 값이 한 바퀴가 됩니다. 한 바퀴. 처음으로 만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한 바퀴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두 사람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예요. A의 속력이 요거고 B의 속력이 요건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10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40분 후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A도 40분, 반대 방향으로 가면 A도 10분, B도 1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식을 세우면 10A 플러스 10B는 한 바퀴 2000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40분 동안 가니까 40A, A가 간 거에서 40B, B가 간 걸 빼주면 요게 한 바퀴 2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A의 속력이니까 A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위의 식에서 4배 해서 더해주면 식이 나오겠네. 그죠? 아니면 밑에 식에서 4로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되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의 합이, 왜 딸꾹질이나? 거리의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속식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여기 요 정도로 하면 되니까. 자, 여기 이게 끝인가요?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강물 위에서의 배.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내나? 이런 거 요즘도 이런 거 내긴 내겠지? 어, 왜냐면 저는 지금 요즘 세종에 살다 보니까 세종은 공립학교밖에 없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세종은 중학교는 거의 100%가 공립학교고 사립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다 공립학교예요. 사립학교가 몇 개 되지 않아요. 한 개인가? 응?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그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충실히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구독자들이 세종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에스컬레이터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자, 배를 타고 길이가 1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4시간이 걸리고 내려오는 데는 2시간이 걸린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그러니까 강물의 속력도 있고 배의 속력도 있어요. 강물의 속력도 있고 배의 속력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자, 원래 잔잔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이것을 B라고 합시다. 배니까. 자, 그 다음에 강물의 흐르는 속력. 강물도 흘러간단 말이야. 강물의 흐르는 속력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상류에서 여기 하류 여기까지 거리가 16km예요. 16km. 근데 강물이 여기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배가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죠. 그죠? 강물의 속력만큼 떠내려가. 그런데 그 강물에서 잔잔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만큼 내가 빠르게 내려가니까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위에서 밑으로 걸어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력에다가 내가 걸어가는 속력 합해진 걸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지. 근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나는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는 속력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속력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잔잔한 물에서 강물 위에서 배가 이동할 때는 이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는 배의 속력하고 강물의 속력의 합한 속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속력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이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갈 때는 거리를 속력 4로 나누면 아니구나.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빼야지. 자, 요거. 아이고, 이걸 지워야 되는데. 쏘리. 자, 내려갈 때는 말이죠. 그 거리 16을 속도 얼마로 가느냐? B 플러스 R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얼마 걸리느냐? 내려갈 때는 2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16이라는 거리를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R을 뺀 걸로 가는데 그러면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B 플러스 R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2에 B 플러스 R은 16이고요. 4에 B 마이너스 R은 16이다. 뭐 이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바로 요거죠. B를 구하는 거니까 R을 소거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문제는 뭐 똑같지 뭐 이런 거. 터널 길이, 열차 길이, 다리를 통과한다.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1학년 문제. 1학년에 이거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안 내요. 자, 소금물 문제도 요즘 교과서에서 다 사라져서 안 내는데 이거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소금물 문제는 말이죠. 소금물 문제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얘도. 거속식 문제랑 비슷해요. 요거도 소금물 문제도 중학교 1학년에 활용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법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죠. 3%의 소금물과 7%를 섞어서 6% 소금물 400g을 만들었다. 3%는 얼마를 섞었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리면, 자, 3% 소금물 플러스 7% 소금물 섞었어요. 그래서 6% 소금물이 되었다. 그지? 끝났네. 자, 그림은 얘고요. 3% 소금물과 플러스 7% 소금물을 섞었더니 6% 소금물이 되었다. 얼마가 됐냐? 400g이 됐다. 그럴 때 3%는 얼마를 섞었고 7%는 얼마를 섞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바로 뭐냐? x 플러스 y는 400입니다. 400.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요. 따라서 저 식을 잘 보면 3 곱하기 x 더하기 7 곱하기 y는 이거 곱한 거 더하기 요것 곱한 것은 농도랑 얘랑 그냥 곱하면 돼. 6 곱하기 400, 6, 4, 24,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고 우리는 3% 소금을 물었으니까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x를 구하는 거니까 7x 플러스 7y는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두 식을 빼버리면 4x 여기는 400인가요? 400. 400 맞죠? 400. x는 100g. 100g. 얘 100g, 얘 300g 이렇게 섞은 거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 보고 식만 세우면 되죠, 사실은. 식만 세우면 돼요. 자, 여기 463번. 소금물 문제는 중요하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463번을 보도록 합시다. 463번은요. 436번이구나. 4% 소금물과 6%를 섞은 다음 물 100g을 더 넣어서 3%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4% 소금을 몇 그램 섞었는가? 이거 뭐 똑같은 거죠. 똑같이 그냥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림 그려봐야죠. 그림. 자, 4% 소금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 소금물이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을 100g을 더 섞었어. 물 100g 섞었어. 그랬더니 결국은 요거 좀 크게 그릴까? 다 섞은 거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결국은 이만큼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다 숫자를 써봅시다. 퍼센트를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4%, 6%, 그리고 물 100g. 물은 몇 퍼센트죠? 0%죠. 그죠? 자, 그랬더니 3%짜리가 됐어요. 3%짜리 300g이 됐대요. 자, 얘는 X, 얘는 Y, 여기는 물은 100g.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까지 세 개를 섞었더니 얘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X랑 Y랑 더하면 200이 돼야 되겠네. 자,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랑 Y랑 100이랑 이 세 가지를 더했더니 300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곱한 거죠. 요거 곱하면 4x 플러스 요거 곱하면 6y 플러스 요거 곱하면 0, 요거 곱하면 90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 곱한 걸 가지고 식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워서 0은 있으나 마나죠. 여기 0은 있으나 마나.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식 세운 거예요. 끝.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소금물 문제 처리하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죠. 그죠? 소금물 문제는 뭐 여기 농도 구하는 문제도 나오면 좀 힘들 텐데, 여기는 비율에 관한 문제네요. 합금에 관한 문제. 야, 요거는 이런 것까지 낼 필요가 있나? 합금, 성분 비율에 관한 문제. 자, 요거는 뭐, 그래도, 그지? 요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 뒤에 뭐가 나오나? 이 뒤에 뭐가 또 있나? 이 뒤에는 뭐가 없죠. 그죠? 이 뒤에는 이제 심화 문제 필수 이용이 나오니까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요 합금 문제 한번 해봅시다. 탄수화물 요거 한번 해봅시다. 441번. 자, 여기는 이거 여러분들 다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식세운 거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자, 441번.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에서 탄수화물 80g과 지방 45g을 섭취하려면 A는 몇 g을 섭취해야 되는가? 이게 퍼센트로 있네요. 이제 100 중에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식품 Xg, B식품 Yg을 섭취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기느냐? 탄수화물의 식을 세어보면 A식품에는 X의 40%, 100분의 40이 탄수화물이고요. B식품에는 Y만큼 먹었는데 이게 100분의 20%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했더니 탄수화물 80g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입장에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지방. X식품을 먹으면 지방은 10%예요. 100분의 10. 플러스 Y식품은 30%예요. 100분의 30. 이렇게 해서 45g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여기 100을 짜라락 곱해볼까? 아니구나. 여기 약분을 해봅시다. 약분을. 그럼 10분의 40분의 요거니까 10을 곱하면 간단하게 식이 정리되겠죠? 4x 플러스 2y는 800이다. 800. 자, 밑에서도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버리면 10을 곱해주면 x 플러스 3y는 10을 곱해주니까 45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A 식품을 얼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X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소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3, 4, 12X 플러스 2, 3은 6Y, 3, 8에 24, 2400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2X 플러스 3이 6Y 여기는 2 곱하면 900인가요? 900? 자, 이거 둘을 휘리릭 빼버리면 10X 자, 여기는 얼마예요? 900 빼니까 1500인가요? 1500? 1500 따라서 X는 150g 자, 그러니까 A 식품은 150g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B 식품은 거기에 또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합금 비율도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이거 표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시고 잘 안 풀어지면 저한테 따로 또 질문을 좀 해보시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 되는 문제는 뭐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뭐 학원도 다니면 학원에서 하면 되고 그지? 자, 다음 시간에는 필수 유형 뛰어넘기 여기서 조금 심화 과정이죠.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